네, 안녕하세요. 소몽입니다. 미국 채권 ETF 3대장 한방에 끝내기 3탄인데요. 1편, 2편에서는 미국 채권 ETF가 뭐가 있는지 소개해드렸다면 이번 3탄에서는 그래서 그 ETF들이 실전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소개해드린 영상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주식에 몰빵하는 것보다 주식의 7, 채권의 3 아니면 주식과 채권의 일정 부분 자기 성향에 맞게 배분하는 게 자산 배분 차원에서 좀 더 매력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의 포트폴리오 전략을 살펴보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괜찮은 혹은 매력적인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 레이 달리오라는 아저씨를 모르는 분도 있기 때문에 잠깐만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2019년 세계 최대 헤지펀드 랭킹인데요. 1등에 브릿지워터라는 회사가 있죠. 운용 자산이 무려 1,300억 달러입니다. 헤지펀드에만 1,300억이고요. 다른 자금 운용하는 것까지 합치면 약 1,60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원화로 170조에 달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2등, 3등, 4등의 2배가 넘습니다. 이런 엄청난 운용 자산을 굴리는 브릿지워터라는 회사의 회장이 레이 달리오예요. 창립자이기도 하고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자산을 굴리기에 압도적인 차이로 운용 자산이 몰릴까요? 참고로 현재 펀드에서 추가로 운용 자금을 받지 않고 있으니까 줄 서서 돈 들고 기다리는 사람이 매우 많다고 해요. 도대체 어떤 비결이 있길래 그렇게 돈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레이 달리오라는 아저씨도 주식하고 채권 이런 걸 배분하는 걸 좋아했어요, 처음엔. 근데 어떤 사건 때문에 탁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내가 알던 경제 사이클은 되게 짧은 거에 불과했구나. 10년, 20년짜리 사이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사이클을 분석하려면 50년, 아니 70년도 먹히는 그런 전략을 개발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식 7, 채권 3, 주식 6, 채권 4가 최근에 먹혔는데 과거로 데이터를 넣어보니까 50년 전에는 안 먹혔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내 자산이 망가질 수 있는데 이런 전략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의구심이 들어서 70년, 80년까지 시계를 늘려서 거기에 맞는 절대 전략을 한번 개발해 보기로 한 거예요. 제가 여기 제목에 써놨지만은 경제를 4가지 계절로 나오는 거예요. 경제도 크게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올 웨더 전략이라고 하는데 모든 계절에도 내 포트폴리오 전략은 먹힐 거야 라는 거죠. 뒤에도 말씀드릴 거지만 경제가 잘 나갈 때도 있고 못 나갈 때도 있고 물가가 생각보다 더 오를 때도 있고 물가가 완전 저조할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4개의 계절이 있는데 나의 전략을 쓰면 어떤 계절이 찾아와도 괜찮은 성과를 낼 수 있어 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 사람이 말만 이렇게 했다면 이렇게 큰 규모의 자산을 굴릴 수 없었겠죠. 실제로 40년 동안 단 4번의 마이너스만 기록을 할 정도로 엄청나게 안정적인 성과를 냅니다. 보시면 1981년, 1994년, 2001년, 2015년 외에는 어떠한 해에도 마이너스였던 적이 없고 심지어 우리가 아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수익으로 마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펀드에 맡길 때 내 돈 2배, 3배 불려줘라고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 돈 잃지 말고 꾸준히 불려줘가 핵심이잖아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이렇게 돈 뭉치들을 싸들고 모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제목에도 써놨지만 우리가 이 전략을 그대로 따라서 직접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펀드 회사에 2%, 3% 이렇게 수수료 주지 말자. 제 영상을 1, 2탄 보신 분이고 미국 채권 ETF를 투자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바로 직접 하실 수 있다, 이건데요. 제목처럼 단순하지만 너무나 강력한 전략입니다. 4계절 포트폴리오인데 원칙이 여기 적혀 있죠.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핵심인데요. 주식의 30, 그리고 중기채 15, 장기채 40, 원자재 7.5, 금 7.5 이렇게만 배분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 영상을 1, 2탄을 안 보셨으면 중기채, 장기채가 뭐야 하셨을 텐데 이제는 감이 오시죠? 여기 오른쪽을 보시면 제가 지난 영상에 소개해드렸던 미국 장기채권은 TLT, 미국 중기채권은 IEF 여기 있죠? 실제로 이 채권들을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넣을 수 있다,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실제로 ETF로 대입해보면은 S&P 500을 추종하는 ETF인 SPY를 써도 되고 여기 써있는 VTI는 뱅가드 토탈 인덱스라고 해서 전 세계 지수에 투자하는 말 그대로 종합 인덱스예요. 그러니까 그건 선택하셔도 됩니다. 미국에 투자하셔도 되고 전 세계에 투자하셔도 되고 그건 상관없는데요. 어쨌든 저는 미국 기준으로 가볼게요. 미국 주식의 30, 중기채 15%, 장기채 40%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DBC가 원자재예요. 원자재.
그리고 GLD가 골드, 금입니다. 쉽죠? 요거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게 그렇게 센 거야? 이거만 하면 이렇게 쉽게 된다고? 맞아요. 왜냐면 이 레이 달리오 아저씨가 거의 100년 가까운 시기를 분석해 보니까 시기별로 잘 나가는 자산군이 있더라는 거예요. 크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제가 생각보다 잘 나갈 때는 여기 있는 자산들이 잘 나가고, 경제가 생각보다 안 좋을 때는 뭐 채권이나 이런 것들이 잘 나가고,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심해가지고 생각보다 잘 나갈 때는 원자재나 금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좀 잘 나가고, 물가가 디플레이션이 오거나 물가가 생각보다 저조하면 국채 이런 것들이 시장 대비 잘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적절한 조합으로 섞어서 이렇게 구성만 해놓으면 탄탄하게 꾸준히 우상향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실제로 정말 말한 것처럼 그렇게 되는지 두 눈으로 한번 봐야겠죠. 세 가지를 비교해 볼 겁니다. 주식을 몰빵할 때, 그리고 주식과 채권을 나눴을 때, 그리고 레이 달리오가 하라는 대로 해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 거예요. 밑에부터 보고 차트 볼게요. 4계절 포트폴리오 주식 100, 주식 7대 채권 3 했더니 연평균 상승률은 주식 7, 채권 3이 높았어요. 위너. 근데 한 해 동안 최고의 퍼포먼스를 냈을 때는 당연히 장이 제일 좋을 때니까 주식 100일 때. 근데 우리가 자산 배분을 하는 이유는 여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계속해서 덜 잃으려고 하는 겁니다. 안정적으로 운영하려고. 우리가 자산 배분을 하는 이유는 뭐 1년 만에 2배, 3배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덜 잃으면서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자산을 만들려고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겁니다. 최악의 해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냅니다. 주식 100% 몰빵했을 때는 마이너스 40% 가까이 빠지고, 채권으로 방어해도 두 자릿수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4계절 포트폴리오 구성하니까 단 마이너스 3.25%밖에 안 빠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점 대비 최대로 빠질 때 주식은 반토막이 날 수도 있고, 채권을 섞어줘도 마이너스 30% 빠지면 많이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4계절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더니 최대로 빠져봤자 마이너스 11%밖에 안 되더라. 덜 잃는다는 거예요. 덜 잃는다. 시장이 아무리 안 좋아도 덜 잃는다. 왜냐하면 시장과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자,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주식의 100%는 어떤지, 주식과 채권을 섞어봐도, 아무리 섞어봐도 주식이 빠지면 다른 자산도 같이 빠진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영향을 받는데, 이 4계절 포트폴리오는 주식과 무관한 자산들로 구성해 놓다 보니까 아까 보셨죠? 금이나 원자재 이런 거. 그렇죠? 상대적으로 상관관계가 떨어지다 보니까 주식이 떨어지든 말든 나는 내 갈 길 간다. 이런 자산들이 포트폴리오를 좀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성과가 검증이 된 거고요. 파란색을 볼게요. 파란색이 4계절 포트폴리오입니다. 어때요? 이렇게 거의 직선으로 가듯이 가죠? 상대적으로. 주식을 몰빵한 빨간색은 많이 떨어지는 대신에 오를 땐 또 가파르게 오르고, 그쵸? 주식과 채권을 섞어준 노란색은 상대적으로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식과 채권을 섞는 것도 충분히 좋은 전략이에요. 그것보다도 더 변동성을 줄이면서 거의 마이너스가 없는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싶다. 나의 포트폴리오 안정성을 극대화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레이 달리오의 4계절 포트폴리오를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레이 달리오의 절대 전략을 사용하고 싶다면 이 공식을 그냥 외워버리면 된다. 주식 30, 장기채 40, 중기채 15, 원자재 7.5, 금 7.5 배분하면 끝난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는 주식의 30이고 채권의 55, 그리고 기타의 15% 이렇게 배분하는 거죠. 주식이 잘 나갈 때도 있고, 주식은 쉬는데 채권이 잘 나갈 때도 있고, 금이나 무슨 구리나 이런 원자재가 잘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자재가 잘 나가는 시절이 있을 수 있고, 장기로 봤을 때 금이 압도적으로 잘 나갈 수 있으니까 이런 자산들에 골고루 뿌려놓으면 알아서 균형을 이룬다. 이게 이 전략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대로 안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상당히 안정적이 되는구나 라는 그 인사이트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편 예고입니다. 자산 배분의 대가라 불리는 레이 달리오 아저씨는 실제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 자기 말처럼 운영을 하고 있는가? 포트폴리오를 한번 같이 살펴볼 거예요. 거인의 어깨 올라타기 시리즈로 계속해서 레이 달리오뿐만 아니라 다양한 투자의 대가들에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할 테니까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